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혹시 옛날 극장 기억나세요? 경사가 심한 좁고 높은 계단이 있고 어떤 극장은 그 계단이 미끄럽기까지 하고. 제가 극장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진짜 병적으로 싫어하는데, 예전에 84태권브이라고 그 만화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로 그거 보러 갔다가 그 극장 계단에서 미끄러지고 굴렀거든요. 대박이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극장에 가지 않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돼도 안엔 들어가지 않고 있죠. 이것도 나름 트라우마였는지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극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비타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얘기는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얘기인데요. 극장이 흔하지 않던 시절 서울 외곽 지역에 극장이 하나 생겼고 그 극장 영사실에서 할아버지 친구분이 근무를 하셨대요. 아래부터는 평인상 할아버지 친구분을 영식씨라고 할게요. 그때 먹고 살기도 힘들 때기도 하고 혹시나 영사실에서 화재가 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요. 영사실에서 영식씨 말고도 영사기 돌리는 분들이 그 3명이 계셨는데 그 3명은 영사실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간판 그리는 분들까지 그 극장에 따로 준비된 작은 방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영식씨가 극장에서 일한 지 2주 정도 지났을죠? 엄청난 폭우가 내리던 날이었대요. 그리고 그날도 영식씨는 다른 때처럼 영사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다른 둘하고.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자는데 복도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런 소리. 그건 분명 누군가가 영사실 밖 복도를 슬리퍼를 끌면서 걷고 있는 듯한 그런 소리였던 거예요. 이 시간에 누가 영사실 주변을 얼쩡거릴 리는 없고 도둑이 나간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겁도 나고 그래서 같이 자던 두 분은 깨웠대요. 그리고 그때 영사실에서 생활하는 셋 모두 다 같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말이죠. 쓱싹 쓱싹 하면서 슬리퍼 끄는 소리. 그때 영사실 문에는 화재 확인을 위해서 밖에서도 영사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창이 하나 있었대요. 영사실 안에 있는 영식씨랑 동료들은 그 영사실 문에 있는 작은 창으로 복도를 걷는 존재를 보게 됐고요. 신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소리가 신경 쓰여서 먼저 신발 쪽을 보게 된 거죠. 보기 전까지는 슬리퍼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 슬리퍼가 아닌 검은 고무신 같기도 하고 뭐 썩은 집신 같기도 하고 어두워서 정확히는 그게 안 보이는데 하여튼 슬리퍼는 아니더래요. 아무튼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그렇게 신발을 질질 끌면서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사실에서 그걸 본 세 사람은 너무 겁나고 두려워서는 오들오들 떨면서 조심스럽게 그 여자 시선이랑 반대쪽 방향으로 서서 눈동자만 슬쩍슬쩍 돌려가면서 복도를 바라봤대요. 그리고 그렇게 신발을 끌면서 걷던 여자는 영사실을 지나서 영사실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리고 여자가 들어가는 화장실에서는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대요. 내 가에 물이 새야 말이에요 하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흐느끼는 소리가 그때 내리던 폭우 소리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울려 퍼지면서 들려오는데, 그러다 그 뒤엔 셋 다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춥다고, 너무 춥다면서 여자가 울면서 흐느끼는 말이 들려왔대요. 그리고 점점 폭우는 더 강하게 들리고 흐느끼는 소리도 뒷소리랑 섞여서 더 괴기스럽게 들리고, 그 상황에 등골이 오싹해진 영식씨랑 동료들은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알겠더라는 거죠. 지금 저 존재는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한 게,
상영이 끝나면 극장 문을 꼭 잠그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사람이 절대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은 그 뒤부터 날이 밝아올 때까지 공포에 떨면서 서로를 의지한 채 끌어안듯이 모여 있었대요. 그 소리며 분위기며 전해오는 느낌이 그만큼 무서웠다고 그래요. 한동안 이어지던 여자 통곡 소리도 날이 밝아오자 끝이 났고, 세 사람은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무서울 게 없지 않겠냐면서 영식 씨가 먼저 화장실에 한번 가보자고 말을 꺼냈대요. 그래서 다 같이 화장실로 갔는데 화장실엔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분명 셋 다 여자가 신발을 질질 끌면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봤고, 밤새 여자가 흐느끼면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 기묘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 뒤로도 비가 내리는 날이면 어린아이 귀신, 할머니 귀신이 영사실 복도를 지나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 쪽에서 귀신들이 하는 말이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춥다고, 너무 춥다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그리고 그런 이유로 영사실에서 생활하는 셋은 화장실에 갈 때 모두 같이 가는 그런 웃지 못할 그림이 그려졌고 말이죠. 그리고 셋 모두 살도 엄청 빠지기 시작했고,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니게 변해갔대요. 그런 상황인데도 극장에서 나오면 그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거 참아가면서 버틴 거예요, 셋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술자리에서 영사실 복도 귀신 얘기가 나왔고, 영식 씨는 극장 간판 칠하는 분들에게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요즘 영사실 쪽에 귀신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리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실은 극장을 올린 자리에 그 아래에 무덤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그런 일이 생기니까 영식 씨랑 동료들은 극장 사장한테 몇 번을 계속 얘기했고, 극장 사장도 극장 아래에 무덤이 있었다는 걸 아니까 꽉 막힌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화장실 자리 그 주변을 봤다는데 말이죠, 거기에서 공사하면서 처리하지 못한 관들이요 몇 개가 더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화장실 아래 상황이 비가 오면 화장실 바닥 밑으로 물이 흘렀고, 그 물은 시신들이 묻혀있는 곳까지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죽은 후에도 고통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지더래요. 그리고 그제야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한 말들이 뭔 말을 했던 건지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들어있는 관에 물이 새어 들어온다고, 그래서 춥다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 그리고 화장실 근처 그 아래에 남아있는 관들을 옮긴 뒤부터는 영사실 복도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영가들을 보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슬프면서도 무서운 경험담이었어요. 실제 이런 상황을 경험한다면 그렇잖아요. 극장 문을 닫은 뒤엔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데 거길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지나다니고, 이게 폭우만 내려도 분위기가 아름다운 상황인데 거기에 흐느끼는 곡소리에 이상한 말까지 들리고, 소리가 들렸던 화장실 주변을 팠더니 관들이 나왔다. 이걸 직접 경험한다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이런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면 말이죠. 교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